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모임을 다녀오셨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은퇴 이후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항상 한두 명이 꼭 물을 흐립니다. 그런 모임에 다녀오면 기가 빨리거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4가지와 함께 은퇴 이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나가는 모임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모임 4가지. 첫 번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임. 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사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모임에서 겉으로는 웃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계산하면 돈 있다고 자랑하냐고 나눠서 하자고 하면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빈정댑니다. 내가 뭘 잘하면 질투,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뒷담화죠. 이런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람 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모임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질투심을 느끼면 과감히 자리를 뜨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관계에 끌려다니면서 같이 망가지게 되죠. 두 번째, 고향 친구들과 술만 마시는 자리. 매번 술만 마시는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어도 술이 몇 잔 들어가면 별꼴을 다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릴 적 친구들이라고 편할 줄 알았지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솔직한 말들이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 되면 너는 역시 운이 좋구나라며 비꼬는 말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실패는 위로보단 비난이 돌아오죠. 결국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편하게 만나자는 말에 속아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배려하지 않는 모임. 서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먹는 음식에 자기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아무렇지 않게 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모임은 정말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위생 문제를 넘어 상대방의 배려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더 심한 경우 음식을 다 삼키지도 않고 말을 해서 음식물이 튀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섞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편하게 식사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점점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집니다. 아무리 오랜 지인이더라도 함께 식사하는 것에서 불쾌함을 느낀다면 다음에는 그 모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갈한 식사 하나하나가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식사 예절일 수 있지만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사할 때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기본적인 예절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발을 빼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자랑만 하는 모임. 모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식이나 돈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늘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 자랑, 자식 자랑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은근히 듣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우리 애 이번에 상 받았어라고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 우리 아들 1년 동안 미국 유학 갔잖아라며 자랑 릴레이가 이어지더군요. 자랑거리를 들으려 모임에 왔나 그제서야 후회가 듭니다.
돈 이야기는 특히나 민감합니다. 모임에서 나 이번에 큰 돈 벌었어라고 말하면 다들 처음에는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가 섞인 말들이 오가죠. 결국 돈은 사람을 망치며 갑을 관계를 만듭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죠. 이처럼 자랑만 늘어놓는 모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 꼭 피해야 할 모임 4가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가는 모임에 이런 특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은퇴 이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의 특징 6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생 조언입니다. 이번 시간도 구독자님께 알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덕분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면 돌아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들은 먹고 살기 바쁜 탓인지 자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된 것인지를 망각합니다. 이들의 주특기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챙겨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주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와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기에 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도움이 그의 내면적인 성장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일이 끝나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도와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주고받는 정이 소중함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대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공손한 행동입니다. 대접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접에 담긴 상대의 사랑과 존경과 정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베풀어준 만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를 그렇게 이해타산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씁쓸합니다. 대접해준 사람은 정성을 다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렇게 저울을 들이대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대접받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대접 속에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접을 뒤집어 접대가 되면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접대는 사설이지만 대접은 환영입니다. 대접이 오가는 인간적인 정이 사람과 사람을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줍니다. 그 대접을 시작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저버림이 반복되면 버림받는 일이 계속되어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귀가 막힌 사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쏘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리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끼어들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도 언제나 그는 혼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마도 개나리처럼 무리를 이루어 피는 꽃이나
집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군무는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는 모란꽃처럼 혼자 화려하게 피는 걸 좋아하고 혼자 춤을 추는 동물을 즐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에는 귀가 먹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는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은 장점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한 삶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질책하는데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처음부터 상대의 단점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SNS에 댓글을 쓸 때도 시종일관 부정적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거나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의 의도를 비틀어 버립니다. 긍정보다 부정,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탓에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데 천재입니다. 자신이 잡은 그 작은 꼬투리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덕분에라는 말보다 때문에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남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주로 봅니다.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탓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 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나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과신과 자만이 언제 끝날지 늘 궁금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과시가 길어지면 도리어 가벼워 보이고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과시는 상대를 무시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친구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과시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를 본인이 무시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나무인 그는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시가 거듭될수록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낳습니다. 솔직히 잘난 척을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은데 자기 자랑에 집중하느라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띱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생각은 다른 생각을 만나 충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자기과시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편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점과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자기과시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각한 감정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6번째,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는 사람.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자기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은 누구나 따라야 할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치부합니다. 말문이 자유롭게 열려야 새로운 관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말문을 막는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틀렸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 말하고 내 말이나 잘 들으라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만난 말문을 막는 사람은 무척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의견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상대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만 입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은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나를 만날 때도 고압적인 태도가 은연중에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말문을 막는 사람을 만나 할 말을 잃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뚝뚝 끊어버리는 사람. 자기 생각을 결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리 있는 생각을 말로 꺼내지도 못하게 사전 봉쇄하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집니다. 말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문을 막으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 가능성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큼 상대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곤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통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에게서 행복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쓰다 보니 남들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너무 제 안에만 갇히지 않고 온라인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따뜻한 댓글들을 따로 제 컴퓨터에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책을 전하는 유튜버입니다만 구독자님들께 따뜻한 사람 냄새를 드리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를 읽고